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고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하루만 머물면 인증서를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스웨덴 옌틀란드의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 전기전처럼 트민인들이 SNS에 인증하기 좋은 특별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펜션에 머물면서 자연 친화적인 시골 풍경 감상하고 그냥 가서 푹 쉬면서 휴가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오, 좋다. 하지만 뭐 두 기자님은 하루 보내준다고 해도 안 갈 거죠? 근데 뭔가 집이 기분이 나쁘네.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어? 한번 좀 들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이곳에서 단 하루만 머물면 받을 수 있는 이 인증서. 오. 하지만 아마 이 인증서를 손에 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이곳 모든 방 곳곳에서 유령이 출몰. 스웨덴에서 유령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876년에 지어진 이곳은 원래 목사관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1930년 목사관의 관리자가 최초로 그레일레이디 유령을 목격. 이후로 목사관 곳곳에서 그레일레이디가 출몰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 그레일레이디 때문에 인증서고 뭐고 중도 포기자가 속출. 이후 1941년 교구의 직원이 머물렀을 땐 새벽 3시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꺼림칙한 느낌에 깨어보니 누구세요들? 검은색, 보라색, 그리고 회색 옷을 입은 세 여인의 유령이 아유,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심지어 그녀가 불을 켜도 사라지지 않고 한참을 머물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머. 이런 방에서 하루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인들의 집이네, 여기가. 우리 집 왜 왔냐. 나가라. 넌 누구니? 나가. 그러고 째려봤는데 안 나가니까 없어져 버린 거지. 1945년엔 한 사제가 목사관에 있는 흔들 의자에 앉았는데 흔들 무려 2번이나 사제를 의자에서 튕겨냈습니다. 진짜? 자신 있으시면 하루 머무시면서 이 흔들 의자에도 앉아보시겠습니까? 이 목사관의 비극은 1907년 이곳에 살던 마르타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다 사망한 뒤 그 시신이 사라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르타가 사망한 옐로우룸에선 마르타의 유령이 출몰하고 블루룸에선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와 아기의 울음소리가 또 핑크룸에선 비명이 들리는가 하면 건물 곳곳에서 유령의 흐느끼는 소리, 노랫소리, 발자국 소리 등 온갖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기롭게 하루 묵기로 했다가 울며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잔뜩이고요. 이 모든 걸 이겨내고 하룻밤을 보낸 용자만이 인증서를 겟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죽하면 인증서를 주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하루만 머물면 인증서는 당신의 것. 유령들과의 하룻밤 어떻습니까?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고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서린 다리. 이번엔 일본에서 출입 금지, 보기만 해도 으스스하고 후덜덜한 금단의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가요. 왜 건너? 왜 건너, 저기? 그러니까 왜 건너? 나 막아놨네 심지어. 그러면 위치나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 어딘지. 일본 야마나시현 인근의 다리, 일명 오이란 호치. 관동 지방에서 제일 가는 심령 명소로 심지어 영매사조차 꺼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때는 약 500년 전인 전국시대, 무장 다케다 신게는 군자금을 위해 비밀리에 광산을 채굴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광부들을 위한 유곽도 함께 운영. 그런데 중요한 자산이었던 광산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비밀을 알고 있던 기녀들을 없애기로 결심. 연회를 벌여 55명의 기녀들을 다리 위로 모이게 했고요. 폭포 아래로 빠뜨려 살해했다는데요. 그런데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다리를 지나면 여인들의 원혼이 출몰. 만약 다리 인근에서 구슬프게 노래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있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갔다가는 원통하다, 원통해. 그러니까 너가 함께 가자! 기녀들의 원혼이 나타나 잡아당긴다는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곳에서 2가지 암묵적인 금기 사항이 있었는데요. 먼저 절대 다리 근처에서 운전하지 말 것. 그리고 운전하더라도 라디오를 켜지 말 것. 왜 주파수 타고 들어와? 왜냐?
아니 핸들이 왜 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 다리 근처를 운전할 때면 의문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라디오에서 소름 끼치는 여자의 비명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다리와 폭포 일대만 현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 오. 특히 원혼들이 살아있는 여성들을 부러워해서 여성들만 노린다는 얘기까지 온갖 무서운 경험담이 전해져 오자 사람들은 인근 사당에 공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지자체에서 아예 출입을 금지. 원혼들이 득실거리는 다리와 폭포는 정말로 금단의 구역이 됐는데요. 금절만 하죠. 계속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한 많은 원혼의 구역, 오일한 후치. 사람이 갈 수 없게 된 지금도 그녀들은 그곳에 머물고 있을까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고 싶고 8일을 공개합니다. 모모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이번엔 태국의 피아폰 주택단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이. 아니 저기는 좋은 일이 생겨도 안 들어가고 싶어요. 저길 왜 들어갑니까? 예? 아니 누가 봐도 주택단지가 아니라 폐가단지잖아요. 저기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가? 아유. 자, 사실 이곳은 처음 주택개발 소식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이 피아폰 주택단지의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인부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출몰하네. 그러니까 현장에 드글드글했나 보다 아주. 여기다 짓지 말라 이거지. 짓지 마. 완전. 죽여버리기 전에 짓지 마 이런 거지.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사 도중 예상 못한 사고들로 인해 많은 인부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 인부들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놀던 3명의 아이들이 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호수에서 집단으로 익사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거기는 쳐다도 보지 말아요. 밤만 되면 화난 귀신들이 쫓아온다니까요. 급기야 흉흉한 소문까지 돌면서 공사 중단. 인근의 번화한 거리들과는 달리 피아폰 주택단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고요. 현재는 버려진 마을이 되어 그곳을 떠도는 영혼들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공사는 시작했을 텐데 계속 이런 일이 겹치면 뭐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죠. 근데 이 마을에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피아폰 주택단지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던 땅을 개발. 그런데 태국에서는 보통 건물 등의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곳에 있을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데 문제는 이 문제의 땅을 개간하기 전에 태국인들이 꼭 지킨다는 금기 사항을 어기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좀 이렇게 제사를 좀 지내면서 좀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이제 와서라도 네. 수많은 인명사고를 불러온 한 많은 땅 피아폰 주택단지. 그곳에 함부로 발길을 들였다간 어떤 노여움을 살지 모릅니다.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오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한 M동굴의 미스테리. 2014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47세 너튜버 케니 비치는 탐험 중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하이킹 중 M자 모양 입구를 가진 동굴을 발견했어요.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느껴지고 인생에서 처음 겪는 기괴한 느낌을 받아서 도망쳤어요. 들어가자마자 뭔가 느껴졌다고 하잖아. 뭔가 못 볼 걸 본 건가?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도망간 것 같긴 한데 뭔가 아무튼 되게 무서웠나 봐요. 아니 뭐 이상한 게 있었나? M동굴에 대한 케니의 경험담에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 계기로 구독자 수 폭발. 이에 케니는 다시 한번 M동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이게 구독자가 뭐야? 아유. 구독자 폭발하면 가봐야지. terrain. So, hopefully I'll find it. It's shaped like a big M. It's a big cave that looks just like a 거짓말처럼 gigantic 모습을 M. 감춰버린 M동굴. I am. Well, I did not find the cave. That is so weird. I'm in a little 케니는 cave. 10시간이 넘는 하이킹에도 Scary 해당 'cause there's all 동굴을 kinds of 찾지 cliffs and 못했습니다. stuff. And then, 그냥 얘가 길을 잃은 거 아니야? 제가 볼 땐 저 사람이 가기 싫어서 못 찾는 척하는 것 길치야 같은데요. 길치. 당시에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보였던 데인데 이번에는 일부러 찾았는데도 안 보였다고요. 10시간을.
이에 누리꾼들은 M동굴? 에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니야? 조작이 아니라면 한번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람. 자, 이렇게 의혹이 이어졌고요. 이에 케니는 M동굴을 향한 세 번째 탐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Do not go back there. If you find the cave entrance, don't go in. If you do, you won't get out. 그렇지, 뭔가 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아는 거야. 한 누리꾼이 M동굴을 찾지 말고 찾더라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긴 겁니다. 하지만 케니는 개의치 않고 또다시 M동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 탐사에서는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기롭게 M동굴을 찾아 나선 케니마저 실종! 뭐?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의 휴대폰만 해당 지역에 남겨져 있었을 뿐 케니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뭐야, 진짜 실종된 거야? 저 댓글대로 됐네. 실종입니다. 이 정도면 저 댓글 단 사람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범인 아니야? 자, 그의 실종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UFO 음모론의 성지로 알려진 어디? 네바다주. 미 군사시설 51구역과 M동굴이 어떤 관련이 있어서 그 비밀을 알게 된 케니가 조용히 제거된 게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와. 하지만 케니가 실종된 곳과 51구역은 같은 네바다주긴 하지만 약 100km 이상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케니가 사라진 뒤 많은 너튜버들이 M동굴을 찾아 탐험에 나섰지만요. 그 누구도 케니와 M동굴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상황. 금기의 구역을 탐사하다 사라진 너튜버. 과연 그는 어디로 사라졌으며 그가 찾던 M동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오 19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불법 거주자들.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요. 지난 2008년 미 유명 시사 주간지가 선정한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오는 10대 장소 중 하나인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흉가도 폐건물도 아닌 세계 최대 호화 유람선으로 알려진 퀸 매피호입니다. 자, 원래 1936년에 첫 항해를 시작한 영국의 호화 여객선이었지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 수송선으로 사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67년 미국 롱비치 항구에 정박하며 퇴역, 이후 관광 명소로 개발돼 유서 깊은 해상 호텔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연 많은 퀸 매피호가 호텔에 불법 거주하고 있는 이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거주하고 있는 귀신. 퀸 매피호의 불법 거주자들의 정체 바로 이겁니다. 아, 와, 야 이건 복도에서 만나봐. 무슨 생각하겠어? 아니 이건 합성 너무 같지 않아? 선명하게 잘 찍힌 건데? 근데 100년 가까이 된 배고 전쟁도 겪은 배고 그러면 이제 전사한 군인의 한일 것이다. 흐릿한 형체의 유령이 찍힌 사진. 지난 2012년 호텔을 방문한 모델 발렌티나 롬보르가 촬영한 것으로요. 놀라운 점은 그 사진 속 유령이 퀸 매피호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다는 겁니다. 자, 호텔 곳곳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명, 그리고 웃음소리,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저절로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등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저 배 타겠어, 어디 무서워가지고. 저기서 일하는 사람도 대단하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퀸 매피호는 무시무시한 별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레이 고스트. 소문에 의하면 최소 49명이 이곳에서 사망. 아이고. 그 중에서도 유령이 가장 많이 목격된다는 1등석 수영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음에도 물에 젖은 발자국이 종종 목격. 야. 그렇게 퀸 매피호는 유령들의 선박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령이 나오는 유서 깊은 해상 호텔 퀸 매피호. 그곳에서 숙박하게 된다면 유령을 마주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오 19 4위 공개합니다. 어느 마을에 600명 실종 미스테리. 만약에 말입니다. 한 마을에 거주하는 600여 명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다. 60명도 아니고 집단 자살 사건도 아니고. 600명. 그러니까. 아니 뭐 동네 한 명만 사라져도 난리 나는데. 6명만 사라져도 난리 나죠. 그렇지. 이 이야기는 1923년 2월 브라질의 호어베르데라는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웃마을 주민들은 원래라면 호어베르데 마을에서 왔어야 할 무역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요. 이에 호어베르데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느껴지는 건 오직 고요한 바람소리뿐. 선착장과 주택, 상점들은 물론 거리 어느 곳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강도나 재난은 아니었던 게요. 마을 사람들이 사용했던 소지품과 식량은 모두 그대로 어떤 약탈의 흔적이라든가 여행을 떠난 흔적도 없이 오로지 사람들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마을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원래 다른 마을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폐쇄적인 마을이 아니라는 건데. 늘 교류했던 마을이에요. 그럼 소지품하고 식량하고 뭐 이런 걸 집에다 다 두고 저렇게 떠나는 게 말이 되나? 이웃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호에베르데 마을을 조사한 경찰은 텅 빈 학교에서 유일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권총 한 자루. 그리고 조사 결과 이 권총은 불과 하루 전날 발사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기묘한 것은 학교 칠판에 쓰여 있던 미스테리한 메시지. 구원은 없다. 이게 약간 종교적인 어떤 그런 미스터리 아닐까요? 수사당국은 한 번에 사라진 6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에 대해 추격을 이어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디에서도 주민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오랜 세월이 흐른 데다 정확한 근거나 증거가 없다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선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600명 마을 주민들. 그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 애초에 존재하기나 했던 걸까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오 19 3위를 공개합니다. 공포 영화가 현실이 되는 뭐뭐. 이번에는 대만에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공포 영화가 현실이 되는 바로 이곳입니다. 에이. 학교는 버려지면 일단 무서워요. 학교라고요. 학교 아니에요? 학교 같아 보이는데. 학교면 너무 수위가 낮죠. 저기는 뭐 대낮에도 못 가겠다.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20년 넘게 방치되었던 이곳은 타이난시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흉가. 대만의 4대 흉가로 손꼽히는 대만판 곤지암 싱린 병원입니다. 1975년 문을 연 싱린 병원은 당시 타이난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는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 건물을 증설할 정도로 잘 운영됐지만 사기기로, 의료 과실 등의 문제로 1993년 병원은 폐쇄. 이후 싱린 병원은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고요. 버려진 주사기와 약, 으스스한 분위기의 병실도 그대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 뭐야? 귀신이다!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한 남학생이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싱린병원 4층에서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을 목격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5층에서 할아버지 귀신이 서성이는 걸 봤다니까요. 7층에는요, 청소하는 아주머니 귀신도 있었어요. 싱린병원 각 층에서 정체불명의 온갖 귀신들을 목격. 그리고 시체 안치실에서 와서 구해줘, 와서 구해줘. 구해달라는 귀신의 소름 끼치는 음성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문 닫은 병원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니까. 거기 의료과실로 죽은 억울한 영혼들이 출몰한다잖아. 병원 철거하려던 개발자들이 차례로 죽은 거 몰라? 근처에도 가지 마.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의료과실로 죽은 영혼들은 진짜 억울하지. 저걸 폐쇄해버리면. 저게 잘못이 아니잖아. 예.
근데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죽었다니까. 왜 이 증거를 없애? 어허, 나 억울하게 준 거 어떡할 건데? 맞아. 그럴 수 있지. 여기도 대만 너튜버들이 많이 가겠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대만의 너튜버가 싱린 병원에 들어가 찍어온 생생한 영상을 공개드리겠습니다. 저 계단에 진짜 저 곤지암 못지 않다. 저 분위기. 아유. 꼭 저런 데 가면 복도 어디서 막 소리 나. 뭐. 그냥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지 뭐 조명이 없는데. 그럼. 2018년도에 드디어 매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곳에 혼들을 잘 달래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대만에 가시게 된다면 그 주변엔 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아직 그 털을 떠나지 못한 존재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고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에든버러 성에서 들리는 모모. 자, 이번에 소개할 곳은 가슴 아픈 사연이 깃든 곳인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가신다면 저는 극구 만류하고 싶습니다. 바로 유난히도 유령에 대한 전설이 많은 곳,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성입니다. 스코틀랜드 성은 그냥 무서워. 제가 작년에 에든버러 성 지하 도시에 나타나는 유령을 소개를 했었죠. 아하. 네. 그 소개도 했었는데 또 다른 유령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한 기자님이 소개한 로열마일 아래 지하 도시는 아니고요. 그 로열마일 한가운데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번화가에서 발생한 목격담입니다. 어디선가 파이프 연주 소리가 들렸어요. 로열마일을 걷다 보면 들려온다는 파이프 연주 소리. 그런데 아무리 그 연주가 아름다워도 그 음악에 이끌려 발길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왜? 뭔데? 로열마일 파이프 소리에 얽힌 전설은 이러합니다. 수백 년 전 에든버러 성 아래에서 정체모를 지하 터널이 발견됐다는데요. 이 터널이 어디로 얼마나 길게 뻗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 소년을 고용. 우리가 터널 구조를 알 수 있도록 터널에서 파이프 연주를 하면서 쭉 걸어가거라. 그렇게 소년은 파이프를 연주하며 홀로 어두운 터널을 탐험했습니다. 그런데 로열마일 중심가 즈음까지 왔을 때 뭐야? 갑자기 파이프 소리가 왜 끊겼지?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파이프 연주가 들리지 않자 소년을 찾기 위해 수색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숨을 곳도 없는 터널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소년. 결국 수색대는 소년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 정체불명의 터널을 그대로 봉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분명 로열마일 그 어디에도 파이프 연주가가 없었지만 분명히 들려오는 음악 소리. 사람들은 외로이 홀로 죽은 소년이 유령이 돼서 파이프를 연주하는 거라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소년은 왜 파이프 연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걸까요? 혹시 억울하게 죽은 한이 맺혀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건 아닐까요? 정말 거기서 죽었으면 너무 무섭고 너무 정말 끔찍했겠다 진짜. 근데 연주한 사람이 없었는데 연주 소리가 들리면은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 저 공간에서 그걸. 내가 그 소년이야. 에이씨. 깜짝이야. 나만 죽을 수 없지. 에든버러성 지하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파이프 소리. 혹시 로열마일을 방문했을 때 파이프 연주를 듣게 되더라도 절대로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죽은 소년과 함께 그곳을 영영 빠져나올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휴 무서워. 세계가 공포했던 모모모비. 중국 텐진에 있는 휘발유 저장 창고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8월 12일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텐진항.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더니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하고 맙니다. 아우 진짜 엄청났어요 저거. 저 충격파로 근처에 있는 집에 유리창이 다 깨졌다고 네. 하잖아요. 중국 최악의 항만 사고, 텐진항 폭발 사고. 그런데 텐진항 폭발 사고가 불러온 무서운 후폭풍. 바로 독성 화학 물질인 사이안화 나트륨이 자그마치 700톤이나 유출된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 때 이 사이안화 나트륨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독극물이 유출된 것 자체로도 큰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내려진 주중 미국 대사관의 긴급 공지. 텐진항 폭발 사고로 다량의 독극물이 공기 중에 퍼졌으니 비가 내리면 빗물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외출 후에는 우산을 안쪽까지 닦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은 국내 SNS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텐진항 사고 3일 뒤 한국에서 비가 내리자 지금 이 비 중국 독극물 비가 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독극물 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출처라고 알려진 주중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비를 조심하라는 글은 정작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극물 비에 대한 괴담은 가짜. 아하.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로 둔갑해 사람들의 공포심만 키운 거였죠. 야,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루머였던 거예요? 그렇죠.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언론 매체의 인터뷰에서 텐진항과 우리나라는 8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닙니다.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괴담이라는 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내용이라서 사람들 막 그렇죠. 쓸데없이 막 공포에 떨게 하니까.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게 되고. 남양 특집 제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1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유명 호텔의 전염병 괴담. 이번 특종 사진 먼저 보시죠. 의리의리하죠? 와, 되게 좋아 보인다. 뭐야 이게?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벨뷰 스트래트포드 호텔입니다. 1904년에 건설된 이 호텔은 공사비만 무려 1조 7천억 원. 엄청나죠? 오, 화려하네. 세상에. 그런데 이 초호화 호텔이 1970년대 후반 한순간에 끔찍한 죽음의 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저 호텔에 가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대. 왜? 죽는다고요? 무슨 얘기야? 1976년 이 호텔에서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 3일간 대규모로 재향 군인회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얼마 뒤 참가자 중에 무려 200여 명이 두통과 고열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30여 명의 사망자가 속출.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 병의 원인을 도통 모르겠습니다. 의사조차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옛날에 묘지터였다며? 아니야. 전쟁 때 죽은 적군들의 혼이 막 괴롭히는 거래. 그래? 연달아 발생하는 의문의 죽음 때문에 각종 추측과 괴담이 흉흉했고요. 결국 전염병 발생 4개월 만에 호텔은 폐쇄 조치됐습니다. 야, 와, 호텔이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누가 하겠어요, 저게? 안 가니까. 아이고. 이후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센터까지 극비 소집, 그리고 이듬해 조셉 맥데이드 박사에 의해 드디어 미스터리한 전염병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나왔나요? 그 원인은 바로 호텔의 냉각탑에 번식한 박테리아 때문이었는데요. 에어컨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첫 번째 희생자의 이름을 따서 레지오넬라균으로 명명. 이 이름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여름에 많이 듣죠 예. 뉴스에서. 우리가 일명 냉방병, 에어컨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그것 때문에 필터 자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고급 호텔을 둘러싸고 일어난 의문의 죽음과 괴담. 올여름 레지오넬라균 조심 또 조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16위를 공개합니다. 경찰까지 나선 휠체어 아저씨 괴담.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7년 6월 한 여성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우리 아들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올린 글 하나가 일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뭔데요? 뭐지? 어느 늦은 밤 작성자의 아들 A군은 집에 가려고 일산 주염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간절한 목소리. 학생, 아니 저기까지 휠체어 좀 밀어줄 수 있어요? 아니, 팔에 힘이 빠져서. A군은 흔쾌히 남자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남자가 말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왜 안 나오지? 저기 미안한데 건물 안까지 더 들어가 줄 수 있어요? A군은 뭔가 꺼림칙했지만 설마 하며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뭐 누군들 저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A군이 그만 가보려고 하자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라는 등 자꾸만 남자가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때 나왔어야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A군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불이 나게 빠져나왔는데 네. 그런데 기다리라는데 어디가? 그리고 조금 뒤에 A군이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뭔데? 누군가 전화를 하며 화를 내던 남성은 일어서서 전화를 진짜? 통화를 하면서 휠체어를 끌고 갔습니다. 그 뭐 납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을? 자, 일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명 휠체어 아저씨 괴담. 결국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휠체어 아저씨 얘기는 사실 무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일산에 거주한 한 아주머니가 아들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살짝 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더러 겁이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살이 붙어가지고 괴담이 됐군요. 뭐 그냥 헛소문으로 끝났고 헛소문임이 밝혀졌으니까 뭐 다행이긴 하네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이번에 15위 공개합니다. 만취 여대생 일어나 보니 신장 도난. 맞아, 이런 얘기 많이 있었지. 뭐 어느 나라 갔더니 뭐 택시 탔더니 뭐가 없어졌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자,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중국의 한 여대생이 쓰촨성 대학교 학생들이 개최한 파티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초면이었지만 빠르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가 와인을 몇 잔 더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대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정신을 차린 여대생이 눈을 뜬 곳은 침대도 소파 위도 아닌 얼음이 가득한 욕조 안. 어머머.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쪽지 하나. 120으로 연락하지 않으면 넌 곧 죽게 돼. 덜컥 겁이 난 여대생은 곧바로 응급의료센터인 120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얼른 허리 뒤쪽을 확인해 보세요. 다급한 의료진의 말에 바로 허리를 확인했는데 무려 20cm 이상 찢어진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상처는 신장을 적출한 수술 자국. 그러니까 저런 신고가 얼마나 많았으면 바로 허리 뒤를 확인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범인은 같이 술 마신 남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 여대생 신장 도난 사건은 모두 페이크. 당시 국내 기사에서 이 사건의 출처로 언급한 정치단체는 아예 확인이 불가. 무슨 단체예요? 예, 저 단체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단체인 거예요. 아니 저 기관명으로만 봤을 땐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하는 단체?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기적출 괴담에는 한 가지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북미 지역을 휩쓸었던 도시 괴담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국적, 성별만 다르고 기본적인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라기보다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준비한 특종. 그 어떤 귀신 이야기보다 더 두려운 현실 괴담. 그 괴담들에는 일련의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뭐죠? 무슨 코드죠? 자, 공포 괴담 공식 그 첫 번째. 주인공 대부분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아, 맞아. 실제로 2013년 광주광역시 전역을 공포에 빠뜨린 신장 적출 괴담. 내용인즉슨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손님의 목에 주사를 놓고 신장을 적출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직접 나서서 확인까지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괴담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대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피해자는 내 친구의 아는 형.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지. 얘기한 거야, 아무나. 그렇지.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공포 괴담 공식 두 번째. 구체적인 지명. 맞아.
자, 정 기자 혹시 네네. 이 학교 다닐 때 신촌 패밀리 레스토랑 괴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비슷한 거 들은 것 같아요. 뭐 화장실 뭐 저거 하는 거. 정확히 기억하시는군요. 맞죠? 나도 들었던 것 같은데? 나도 들었던 것 같은데? 고대가 왜 듣죠, 그거를? 아니 그 신촌에 가면 그 레스토랑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 신촌으로 와요. 아남포 그래. 있지. 자, 신촌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여자 화장실 괴담인데요. 맞아. 한 긴 머리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하도 안 나오니까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었다. 라는 유명한 괴담인데요. 대체적으로 괴담의 제목은 뭐 자유로 괴담, 수원역 괴담, 부천 터미널 살인 괴담 등 아주 정확한 지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괴담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맞아, 그러네.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애매하게 얘기해놓고 지명만 확실하게 얘기해요. 네.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먹고 사는 도시의 괴담. 당신은 지금 어떤 괴담에 빠져 있으십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이번에 8위 공개합니다. 일본의 무인역, 키사라기 역의 비밀.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 역의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천천히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 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 소리와 북 소리. 뭐야, 방울 소리야,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뭐 여성을 이거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 역에 다녀왔어요. 에?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 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 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 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키사라기 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키사라기 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키사라기 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이번엔 7위로 갑니다. 자, 한 기자님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 한 편인데요. 워낙에 또 낭송을 잘하시고. 아, 예. 네. 한호 선배시니까. 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홀로 지옥에 떨어진 토미노. 지옥은 어둠에 휩싸였고 꽃도 피지 않는다. 내용이 토하고 지옥 나오고 살벌한데요? 방금 한 기자가 읽은 건 일본의 유명 시인 사이조 야사가 1919년에 발표한 시집 사금에 수록된 토미노의 지옥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얽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서 읽으면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털 다 뽑아버린다 진짜. 내가 잡을게. 뽑아. 뭐야 이게? 여봐요. 아니, 그럼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거지. 자, 진정하십시오. 네. 이 시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진정하시고 원래 일본어잖아요. 네. 원문을 읽어야만 통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읽으면 괜찮은 일본어 할 거예요? 줄 압니까? 몰라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번역본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 얘기 그럼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일본에서 시 토미노의 지옥괴담을 믿게 된 이유. 바로 문학평론가 요모타 이누이코가 2004년에 발표한 평론집 마음을 구르는 돌처럼의 실은 글 때문인데요. 낭독하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긴다라는 유명한 시다. 시인 테라야마 슈지는 이를 어겼고 얼마 뒤 사망했다. 테라야마 슈지는 일본의 천재 시인이자 영화 감독으로 1983년 향년 47세에 사망했는데요. 문학평론가 요모타의 글에 따르면 그가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 읽는 바람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를 절대로 소리내 읽지 말라고 거듭 충고했던 요모타. 하지만 그 충고를 무시하고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한 사람들이 올린 후기글. 혀를 깨문 것도 아닌데 혀가 베어 있고 자고 일어난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치고 얼마 뒤에 발이 너무 아파서 봤더니 발바닥 껍질이 다 벗겨지고 발톱이 빠져 있었어요. 시를 낭독한 사람들이 겪은 미스테리한 일들. 정말 사이조 야사의 시에 저주가 깃든 걸까요? 절대 소리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시. 토미노의 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저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가와이 토미노. 자, 이번엔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동요와 신곡을 소개하는 일본의 방송 NHK의 프로그램 모두의 노래. 무려 59년째 방영 중인 인기 방송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7년에 소개된 사토루군이라는 노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거는 노래도 좀 음침한 데다가 네, 가사도 내용이 좀 밝진 않네요. 내용이. 이 노래는요, 어릴 때 친구인 사토루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토루군이 얼마나 이상한 아이였냐? 다음 가사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귀신인 거예요, 사토루가? 그런데 말이죠, 다음 가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사토루군이 저승사자예요? 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아이돌 사이에서 죽음을 예고하는 이상한 아이, 이 사토루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우선 공중전화에서 10엔짜리 동전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공중전화 수화기에 사토루군, 이리 와주세요라고 3번을 말한 뒤 전화를 끊으면 24시간 내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나 너희 동네로 가고 있어. 누구야? 설마 사토루군? 이제 너의 집 앞이야.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토루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전화. 지금 내 뒤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토루군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토루군에게 미래 일이나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토루군이 찾아왔을 때 주의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까. 그리고 이미 아는 걸 물어보지 말까. 마지막으로 사토루군에게 들은 건 무조건 비밀로 할 것. 아니 말하면 어떻게 되길래?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난 사토루군이 저승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 동요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은 사토루군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사토루군, 이리 와주세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4위 공개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든 개. 1990년 일본 도쿄. 한 남자가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창문을 열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이 깜짝이야. 왜 그래? 개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인면견이 희죽 웃으면서 자동차를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등골이 쭈뼛 서는 건 대체 어떻게 쫓아오는 거야? 지금 시속 100km인데 말이야! 나 소름 돋아 지금. 너무 무서워. 평범한 개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절대 쫓아올 수가 없겠죠. 대체 그 개의 정체는 뭘까요? 소문을 넘어 목격자까지 속출을 하게 되자 인면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의 일본 모 방송에서도 목격자를 수문할 정도로 괴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쿄 카마타의 주택가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인데요. 어머. 무언가 슬그머니 등장을 합니다. 저거. 저기 있네. 눈, 코, 입까지 뚜렷한 사람의 얼굴, 인면견입니다. 헐. 이게 개라고? CCTV 사진을 본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얼마 전 이 동네에서 실종된 사람 아니야? 일본의 몇몇 심리학자들과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면견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근처에 있던 개들에게 깃든 겁니다. 아닙니다. 인면견은 대학 실험실에서 탈출한 개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실패한 개예요. 이렇게 인면견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이 CCTV 속 인면견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면견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16위 공개합니다. 탈의실 모모 사건의 진실. 1969년 5월 프랑스 루아레주의 중심 도시 오를레앙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윗골목에 사는 여자가 도로패 갔다 실종됐대. 아니 또?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옆 학교에 다니는 애도 그 매장에 갔다가 실종됐잖아. 의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도르페란 이름의 의류 매장을 포함해 무려 6곳으로요. 피해자들은 전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만 없어졌다면 그러니까. 납치 의심이 좀 되네요. 뭐 납치하는 조직들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인신매매범들. 그렇지. 뭐 오를레앙 의류 매장 실종 사건의 내막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일단 매장에 젊은 여성 손님이 방문하면 매장 주인이 다가와서요. 어머, 이 옷 너무 잘 어울리신다. 아, 저기 탈의실 가서 입어보세요. 탈의실에 들어간 여성 손님을 감금. 와. 그리고 탈의실의 비밀 통로로 연결된 지하실로 데려가서는 억지로 마약을 투약한다고 합니다. 와, 무섭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결박해 루아르강에 대기 중인 보트에 태워서요. 중동이나 남미로 보내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와.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점점 늘어간다는 것. 처음엔 의류 매장에서 실종된 여성이 3명으로 알려졌지만요. 5명, 10명 점점 늘어나더니 급기야 실종자가 무려 38명에 달했습니다. 그 소문이 나면 이제 그 매장 그 근처에는 뭐 젊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뭐 아무도 안 가겠는데요. 야, 근데 탈의실이란 공간이 되게 무서운 그렇지. 공간이네. 뜻으로 걸어 들어가서 문을 잠그잖아. 걸어 들어가서 잠그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격자 없을 수밖에 없지. 와, 너무 무섭다. 이 연쇄 실종 사건으로 인해 오를레앙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요. 일부 시민들은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매장들 앞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펼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의 충격적인 발표. 오를레앙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는 0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를레앙 의류 매장 실종 사건은 사실 어린 학생들이 퍼뜨린 가짜 괴담. 에이, 뭐 하는 거야? 당시 언론에서도 실제로 오를레앙의 의류 매장에서 여성들이 실종된 사건은 없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오를레앙 시민들은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곳들이 전부 유대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라는 사실에 주목. 유대인들이 경찰들을 매수해서 실종 사건을 덮은 게 분명해.
실종 사건이 허위 괴담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또 다른 음모론으로 발전. 결국 괴담에 등장한 일부 매장은 폐업했고요. 일부 시민들은 한동안 계속 괴담을 맹신하고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어린 학생들이 퍼뜨린 거짓말에서 시작된 괴담이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큰 문제를 야기시켰네요. 게다가 뭐 지목된 매장들이 전부 유대인이 운영했다는 걸 보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그 참 유대인들에 대한 얼마나 반감, 정말 차별이 팽배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요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괴담, 퍼뜨리지도 믿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14일 공개합니다. 사고 다발 지역, 범인은 뭐뭐. 인기 드라마 셜록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영국의 다트모어 국립공원. 광활한 황무지와 푸르른 자연이 어우러져 정말로 매력적인 장소지만요. 자, 이곳에 가시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B3212 도로만은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꽃가라는 말보다 더 무섭네. B3212 완전 기억됐어요, 지금. B312만 기억하고 글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절대로 B3212 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말 안 했으면 아예 안 갔을 거 지금부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B312 도로를 지우세요. 자, 이곳 퍼스트 브릿지와 투 브릿지 사이의 구간은요. 1910년대부터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목격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1921년 6월 근처 교도소의 의료진으로 근무하고 있던 헬비. 오토바이를 타고 문제의 B312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인 오토바이. 핸들도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는 이 사고로 사망.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주 뒤 승객들 태운 버스가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수년간 운전을 했던 베테랑 라이더였다는 한 육군 대위마저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 날 조종했다고요? B312 도로에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들을 위협했던 이것. 그 정체는 뭔데? 바로 그 정도로 뜸들일 정도야? 뭔데? 그 정체는 바로 손. 자, 여러 목격담에 의하면요, 이 거대한 털투성이 손이 갑자기 나타나 핸들을 강제로 조종. 진짜? 자, 운전자들이 심하게 방향을 틀거나 비틀거리게 해서 사고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고속에서 핸들을 틀면 무조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치. 조금만한 바꿔도 그죠? 네, 확 날아가. 이게 그러면 몸이 바이크가- 날아가지. 근데 저게 설투성의 손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 보는 거 아닐까요? 저 지점에서만. 버스나 차는 핸들이 실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지. 그냥 갑자기 확 나타난다는 거죠. 귀신이야 귀신. 자이로 귀신 같은. 이 털투성이 손의 정체에 대해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형태로 퍼졌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도로가 가로등이 없는 데다 상당히 좁고 또 예상치 못한 가파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잦았을 뿐이라는 등 이 사고의 원인을 다양하게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털투성이 손은 여전히 섬뜩한 도시 괴담으로 남아 운전자들을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무섭네. 핸들을 잡고 운전자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공포의 털투성이 손. 다트모의 B312 도로를 지나실 때 이 털투성이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8위를 공개합니다. 광장에 출몰하는 모모.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일본에 가신다거나 혹은 일본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사카 우메다 지하상가에 위치한 세메 광장에서 만약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인을 만나신다면 절대로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여기 눈 마주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 동네 일진. 그 이유는 우메다 지하상가, 세메 광장을 둘러싼 한 괴담 때문인데요. 2000년대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상한 제보들이 속출. 익명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어느 날 세메 광장 분수 앞을 지나던 중 검고 긴 생머리에 붉은 원피스를 입은 30대 초반 여성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옷의 여성이 A씨를 기묘하게 노려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A 씨의 얼굴 앞까지 바짝 다가와서는요. 아 깜짝, 어우 깜짝이야. 어이씨. 아 깜짝, 어우 깜짝이야. 어이씨. 분하다. 너 내가 죽일 거야. 여인의 눈동자는 흰자 하나 없이 온통 검은 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검은 자는 되게 무서운데. 이게 무섭다. A 씨가 겁에 질려 몸이 굳은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A 씨를 구해줬고 붉은 옷의 여인은 그제야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이게 무섭다. 눈이 전부 하얀색이거나 전부 검은색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무섭잖아요. 무섭지. 오싹했겠는데 진짜. A 씨의 제보 이후에 온라인에서는 하나같이 세매광장 분수 앞에서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붉은 옷 여인을 봤다는 일명 붉은 옷 여인 괴담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괴담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난 궁금해요. 보면 딱 이게 있잖아. 찾아보면 나오잖아. 소문에 따르면 과거 세매광장 근처에 붉은 옷을 즐겨 입는 악기짱이 살았었는데요. 악기짱의 연인이 그녀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자 악기짱의 원혼이 세매광장 분수 근처에서 계속 젊은 남녀를 노리는 거라는데요. 하지만 2019년 세매광장의 분수가 철거되면서 자연스럽게 붉은 옷 여인 괴담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세매광장에 가서 붉은 옷 여인을 보게 된다면 절대 눈은 마주치지 말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7위 공개합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폭포모모. 홍콩 남쪽 홍콩 섬엔 60년대에 지어진 공동주택 와푸촌이 위치해 있는데요.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과거에 많은 이들이 모여 살았지만 어째서인지 서서히 몰라 지금은 몇몇 사람들만 남은 을씨년스러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자, 문이 뭐 다 닫혀 있죠. 그러네, 다 닦여 있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와푸촌이 지어진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방과 후 인근 폭포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폭포에 대한 괴담이 전해지기 전까지 말이죠. 1980년대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 폭포에 놀러간 아이들은 그곳에서 세수 중이던 한 여인을 목격했는데요. 그런 세수를 하던 여성, 고개를 든 그 순간 저 누나 얼굴이 없어. 와푸촌에 사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폭포에서 얼굴 없는 물귀신을 목격. 그뿐만 아니라 하굣길 아이들이 이 폭포에 빠지는가 하면 성인도 무엇인가 홀린 듯 폭포에 뛰어드는데 폭포에서 매년 의문의 익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고 표지판까지 세웠지만 폭포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자 와푸촌 주민들은 폭포에 사고를 유발하는 물귀신이 있다라는 괴담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괴담이라고 치부하려 해도 사고가 자꾸 나니까 괴담을 사실로 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에 따르면 1900년대 초 폭포 근처에서 불량배들이 주민들을 학살. 그리고 와푸촌 터는 태풍 피해자들의 시신을 묻거나 일제강점기 시절 공동묘지로 쓰였다는데요. 그런데 매년 연고 없는 시신들을 이 폭포에 버렸고 이들의 원혼이 폭포에 떠돌며 각종 사고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괴담들을 믿는 와푸촌 주민들은 매년 재물을 대신할 일종의 부적을 만드는 등 와푸촌에서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근거한 얘기니까 더 이 괴담이 믿겨지는 거죠. 그렇죠. 물귀신이 존재하든 괴담이 진짜든 아니든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6위를 공개합니다. 그 섬에 가면 절대 하지 마시오. 일본 후쿠이현,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오시마 섬. 오시마 섬을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남성.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GPS 오류가 나며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그의 눈앞에 떨어진 검은 물체. 정말 소름 돋게도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뚝 떨어진 거죠. 어디서 떨어져요? 말이 이게? 돼? 그가 이런 기이한 일을 겪은 이유. 바로 오시마 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불문율처럼 전해져 오는 금기사항을 어기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뭘 어겼길래 사람 머리가 떨어져. 오시마 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금기 행동. 바로 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 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경우 죽은 자의 세계로 옮겨져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기 행동. 자정에 이 섬의 빨간 다리를 절대 건너지 말 것. 밤에 오시마 섬의 다리를 건너면 마치 물귀신처럼 죽은 자들의 팔이 몸에 달라붙어 물속으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저 정도 다리는 밤에 가긴 좀 무서운데요? 너무 무섭지. 굳이 저런 얘기가 없어도 밤에 저길 가기에는 좀 그런데. 저는 이유가 궁금해요. 왜 저렇게 흉흉한 괴담이 생긴 건지. 오시마 섬에 흉흉한 괴담이 떠도는 이유, 바로 이곳이 죽은 자들의 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시마 섬에서 가까운 곳에 일본의 해안 경승지이자 자살로 유명한 절벽 도진보가 있는데요. 아이고. 종종 도진보에서 자살한 시신들이 오시마 섬으로 떠내려와 그 혼들이 모였다는 얘기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마 섬의 빨간 다리를 건널 때면 누군가가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냥 거기 안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이 실제로 모이기도 한다고 하니까. 시신들이 모이니까. 저기 갔다가 그런 걸 또 마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금기 사항을 어겼을 때 죽음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오시마 섬의 괴담이었습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4위 공개합니다. 약수터에 모모가 나타난 이유. 2001년 8월 경상남도 사천의 어느 산. 밤 9시쯤 A씨는 약수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다! 사람 살려! 귀신을 보고 혼비백산에 산에서 내려온 A씨. 그런데 약수터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A씨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달 다른 동네 주민 2명 또한 저녁 무렵 약수터에서 소복을 입은 귀신을 목격. 놀라서 뛰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는 뭐 비슷한 옷차림으로 여러 명이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있는 것 같아. 혹시 사람인데 이 잘못 보고 착각한 건 아니겠죠? 과연 그럴까요? 새벽에 일찌감치 약수터에 올라갔던 한 노인에 따르면 약수를 담던 중에 누군가가 뒤에서 바가지를 쓱 건넸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굉장히 무섭네요. 노인이 바가지에 약수를 떠서 건네주자마자 쫙 바닥에 떨어지는 물속. 노인이 뒤를 돌자 그곳엔 턱이 없는 귀신이 빤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턱이 없으니까 물이 바닥에 쏟아졌구나. 그렇지. 먹자마자 바닥으로 쏟아지는 거죠. 조갈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담기는 거죠. 무섭죠? 오, 무서워. 약수터 귀신에 대한 목격담이 일파만파 퍼지자 주민들이 애용하던 약수터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에 마을 노인회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약수터 인근의 지역 문화센터 측에 귀신을 쫓는 굿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왜 문화센터에다가 구슬해달라 그러죠? 알고 보니 예전 약수터 주변에 무연고 분묘 4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 분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문화센터 측은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2001년 9월 11일 장장 8시간 동안 귀신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약수터에서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3위를 공개합니다. 호텔에 갇힌 모모의 목숨. 1982년 2월 일본 현지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 뉴재팬 호텔 유령 소동. 폐허가 된 호텔에서 유령 목격. 이 뉴재팬 호텔에 나타난 유령은 국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보도할 정도면 그 호텔에 뭐 진짜 유령이 나오긴 나온 거예요? 1982년 2월 8일 오전 3시 20분경 이 호텔에 화재가 발생.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진 화마에 많은 투숙객들이 쓰러졌고요.
일부 승객들은 유독 가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화재로 34명이 부상을 입고 33명이 사망, 화마에 희생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 호텔에 대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지 6일 뒤인 1982년 2월 14일 새벽 5시경 호텔 경비원이 지하 2층 기계실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환기구 속에서 들리는 한 여성의 비명.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야? 그리고 6일 뒤인 2월 20일 밤 10시경 이 호텔의 또 다른 경비원 2명은 비상계단 6층을 둘러보던 중 지금 이 목소리 들리죠? 저도 들려요. 여긴 우리 둘뿐인데. 분명히 비상계단에는 경비원 2분밖에 없었지만 분명히 들리는 정체 모를 남자들의 목소리.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 경비원들은 그대로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근데 두 명이 동시에 들은 거면 이거는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명이 들었으면 야, 너 몸이 허한가 보다 이런 얘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화마에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일본의 뉴 재팬 호텔. 10여 년간 방치되다가 2002년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의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화재로 폐허가 된 호텔에서 들리던 유령의 목소리. 정말 그 목소리는 화재로 희생된 이들의 피 맺힌 절규였을까요? 이제는 부디 그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사는 저수지. 2013년 9월 낚시꾼들의 성지로 알려진 경기도의 한 저수지. 밤낚시를 즐기던 A씨가 대어를 잡고 기뻐하던 그때 잠깐, 저게 뭐지? 저수지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목격한 A씨. 밤에 저수지 한가운데서 뭘 목격해요? 무슨 뭐 괴물 이런 거 떠 있었나? 저수지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의문의 흰색 물체.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그것은 좋게 2.5m는 넘어 보였는데요. 긴 머리 사이로 A씨를 빤히 쳐다보던 두 눈! 죽음의 공포를 느낀 A씨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2.5m는 뭐예요? 서장훈보다 더 큰 거. 서장훈보다 크죠. 네. 뭐야? 물귀신인가? A씨가 이 귀신 목격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달린 댓글. 헐, 저도 와이프와 새벽에 낚시하다가 오싹한 경험했어요. 네, 또 그분이 나타나는군요. 한동안 낚시는 못 가겠네요. 뭐야? 이 저수지는 물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이미 유명했습니다. 아니 위령제도 올렸었나 봐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니까 위령제도 올렸었고 그래서 안 나타났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신 것 같다. 이제 효력이 떨어지면서. 네, 뭐 이 얘기인 건데. 조만간 목격하신 분 또 나오실 것 같네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맨 밑에 봐요. 한동안 낚시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아예 그냥 터네 터. 터줏대감이신데. 2015년 6월 또 다른 낚시꾼 B씨에 따르면 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목이 없는 하얀 형체가 물 위에 나타나더니 B씨를 향해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요. B씨가 목격한 귀신이 나타나는 곳을 그린 사파라고 합니다. 저거 그릴 정도면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저수지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 저수지에서 20대 숨진 채 발견. 저수지에서 4인 가족 동반 자살. 이 저수지에서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요. 일각에서는 그 죽은 원혼들이 저수지에 떠돌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2015년 해당 저수지는 수질오염 방지를 이유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 사람들의 발길을 차단했습니다. 하도 안 좋은 소문이 막 퍼지니까 닫아버렸구나.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금지 구역이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죠.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0년대) 초반 조선시대
당시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은 아주 기괴한 괴담이 있습니다. 아니, 옆 동네 박 씨 집에서 또 애가 없어졌다며? 아휴, 올해 들어서만 내 집이 몇 번째야. 아니, 불안해서 애들을 두고 어디 일도 못 가겠다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갑작스레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애들이 납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인신매매 같은 게 있었나?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조선 일대 파다했던 소문. 사라진 애들은 아주 사악한 주술에 희생당한 거래. 이 사악한 주술, 일명 연매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이 천지만물 등에 쓴 저서 성호사설 제5권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연매는 주로 무당들이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곳에서부터 시작.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납치한 아이는 겨우 명을 붙잡고 있을 만큼만 아주 조금씩 음식을 줘서요. 살이 쪽 빠질 때까지 방치. 그렇게 아이가 바짝 마르다 못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때가 왔군. 아가, 여기 음식 있으니까 마음껏 먹으렴.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음식을 넣은 작은 죽통을 아이 앞에 두면요. 굶주림에 잔뜩 시달린 아이는 앞뒤 가리지 않고 죽통 안으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음식을 먹기 위해 죽통 안으로 들어간 바로 그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찔러 빠르게 죽인 뒤 아이의 원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곧바로 입구를 봉쇄. 배고픔과 갈증,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찬 상태로 죽통에 매어 죽고만 어린아이의 원혼. 그리고 이런 주술 행위를 소위 연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너무 살벌하고 잔혹하고. 끔찍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서에 남아있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아하. 괴담에 따르면요, 이 잔혹한 연매는 주로 신기가 떨어져 능력이 없어진 무당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매를 한 무당이 동네 부잣집을 돌아다니면서요, 죽통에 가뒀던 원한에 찬 아이의 영혼을 풀어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 등을 옮긴 뒤 가족을 살리고 싶은가? 내게 방도가 있네. 대신 그 대가는 두둑이 내놔야 할 걸세. 사람들이 무당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면 아이의 영혼을 다시 죽통 안으로 유인, 그 질병들을 낫게 했고요. 그 대가로 돈과 곡식 등을 챙겼다고 합니다. 더 나쁘네, 더 나빠. 사악하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부 무당들의 삐뚤어진 욕심에 잔혹하게 희생당한 아이의 영혼들은 억울함으로 원귀가 되어 부천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조선 팔도에 이 끔찍한 연매와 관련된 흉흉한 소문이 확산, 실제로 수많은 아이가 납치,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연매를 금지하는 왕명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옛 기록에 남아있는 조선의 잔혹한 주술 연매. 제발 괴담 그뿐이길 바랍니다.